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자료를 알파 헌팅 전략이라고 좀 지어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5년 글로벌 주식시장과 다양한 금융자산들이 에브리띵 랠리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10월달 들어서 그 주요 자산 가격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26년도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어떤 알파를 추진할 수 있을지를 저희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알파를 찾기 위해서 제목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정책 모멘텀과 AI와 관련된 혁신 산업으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슬라이드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미국 주식시장은 완만한 우상향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는 내년도 말쯤에 한 8,000선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좀 더 커진다라는 이제 정책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슬라이드를 좀 봐주시면은 내년도의 경기 모멘텀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왼쪽 슬라이드를 좀 봐주시면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기 격차 전망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경기 모멘텀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한 것으로 좀 보이지만 내년도 말로 갈수록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경기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안에서도 어떠한 경기 모멘텀 차이가 나타날 건지에 대한 판단들도 해봤는데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은요,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을 제외한 non-US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경기 기대치, 눈높이는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내년도 미국의 경기 흐름 자체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지만 내년도 말로 갈수록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오른쪽 차트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미국의 선행지수를 좀 그려봤는데 과거에 미국의 선행지수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24개월 정도 반등하는 평균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점에서 한 9개월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26년 후반까지는 미국의 선행지수의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기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선진국 안에서도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당연히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점차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유동성 정책이에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일 것 같아요. 이 왼쪽 슬라이드를 봐주시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중립금리보다 높은 레벨들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11월 현재 올해 연말에 12월 한번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025년 12월부터 QT 정책을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QT라는 것 자체는 자산이 축소되는 과정이죠. 근데 QT를 종료한다는 것은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 증가율도 내년도 말로 갈수록 완만하게 반등한다라는 점을 좀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연준의 완만한 유동성 공급 확대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올해부터 이어졌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가 되겠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정책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미국 의회에서는 OBBB라고 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들이 좀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OBBB 정책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기업 투자, R&D 투자와 캐펙스 투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오라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AI라든지 주요 테크 기업체들의 어떤 캐펙스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안에는 법안을 통해서 비용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 캐펙스 증가에 대한 시행 속도가 더 가팔라질 거다라고 기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전망치 역시 법안 발효 이후에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겠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이런 IT 기업체들의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런 이제 실제 법안을 통해서의 비용 공제를 해준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투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경기 모멘텀이 내년도 말로 갈수록 더 강화가 되겠다라는 점을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내년도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겠죠. 하원의 그 435석을 전부 다 교체하고 상원의 3분의 1 중에 35석을 교체하는 그런 투표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 중간선거가 진행됐을 때의 경험들을 좀 생각해 보면 대체로 여당이 다 졌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중간선거에서 아마도 레드웨이브가 깨질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중간선거 이후에 주가 수익률, 평균적인 주가 수익률 그래프를 좀 그려본 건데 완만하게 우상향세를 좀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불확실성 완화로 좀 해석을 하면서 주가는 좀 올랐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내년도 연말에도 중간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좀 존재합니다만 미국 시장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요인들은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AI와 관련된 기업체들의 어떤 버블 논란이잖아요. 지난 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차트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된 것처럼 90년대 후반에 테크 버블이 붕괴됐던 시점에 가장 그 트리거로 볼 수 있는 붕괴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기업체들의 캐펙스 금액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캐펙스 규모가 투자가 정체가 되면서 주가 고점을 형성했었고 캐펙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붕괴됐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 오른쪽 끝부분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캐펙스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OBBB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실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 버블이 껴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버블 자체가 지금 당장 내지는 2026년에 붕괴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I가 주도하는 캐펙스가 여전히 시장의 중요한 화두이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익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왼쪽 차트를 먼저 좀 봐주시면은 전체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기업체들의 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주식시장 빅테크만 갔어요 라는 질문들이 많지만 오른쪽 차트에서 봐주시면은 전체 빅테크가 주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익 비중도 동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성장이 동반된 주가 상승이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과 어떤 이제 버블 논란이 조금은 합리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주요 섹터별로 나눠서 봤을 때도 매출액과 순이익단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테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성장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들 기업체들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주시장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가 가능하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고 불안한 요인들이 상당히 크겠지만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 정부의 투자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빅테크 기업체들의 실제적인 캐펙스 증가가 동반되고 있겠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미국 주식시장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는 전략 좀 취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AI가 주도하는 그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AI 중심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꾸준한 매수 추천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